오전 7시 남쪽으로 향하는 국도는 거대한 우유바다에 침몰한 듯 물 한 개에 완벽히 휩싸여 있었다. 불과 5m 앞 차의 미등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짙은 안개는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지워버렸다. 지연 씨는 밤샘 운전으로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뜬 채 핸들을 부서뜨릴 듯 꽉 쥐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고 습하고 비릿했다. 우리의 죄가 공기 중에 수분과 섞여 폐부 깊숙이 달라붙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남쪽으로 더 이상 도망갈 땅이 없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안개는 우리의 비겁한 도주와 죄를 숨겨주는 신의 커튼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낭떠러지로 향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가로수들이 안개 속에서 창백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뒤로 사라졌다. 나는 조수석에서 지연 씨의 가늘고 떨리는 손등을 토닥였다. 30년 근속의 노동이 새겨놓은 내 손바닥에 투박한 굳은 살이 그녀의 매끄러운 살결을 스칠 때마다 마치 마른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거친 소리가 차 안을 메웠다. 그 소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고통의 확인이었다. 연료 표시등이 깜빡일 때쯤 우리는 길가에 유령처럼 서 있는 낡고 버려진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사람의 흔적은 끊긴 지 수십 년은 된 듯 붉은 녹이 쓸어버린 주유기들은 목이 꺾인 채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빗물에 젖어 흩어져 있었고 타이어가 그 위를 지날 때마다 드득 드득 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휘발유의 매캐한 냄새와 눅눅하게 썩어가는 잡초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차에서 내려 사방을 살폈다. 적막함이 너무 깊어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마치 온 세상에서 우리 둘만 남겨진 채 시간이 멈춰버린 기분. 나는 주유소 뒤편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독한 연기가 습한 안개 속으로 희뿌옇게 녹아들었다. 내 인생도 조영남이라는 이름의 흔적도 저 연기처럼 아무런 고통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했다. 하지만 담배 끝에 매달린 붉은 불꽃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짐승처럼 도망치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휴대폰을 잠시 켰다. 배터리가 5%도 남지 않아 화면은 마치 임종 직전의 환자처럼 파르르 떨리며 흐릿한 빛을 내뿜었다. 전원을 켜자마자 메시지 화면은 아내 미연이 보낸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당신 지금이라도 돌아와. 애들이 방에서 한숨도 안 자고 꼴고 있어. 어디야?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 제발 미친 짓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 그 짧고 날카로운 문장들을 읽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갈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용기가 없어 휴대폰을 주유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고 마지막 푸른빛이 명멸하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역사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나는 이제 이름 없는 짐승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지독했던 안개가 걷히고 수평선 끝까지 펼쳐진 거대하고 푸른 바다가 그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도로를 따라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소금기를 가득 머금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끈적거렸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하얀 거품을 내뿜는 소리는 굶주린 거대한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 내지르는 포효 같았다. 지연 씨는 차창을 완전히 열고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내 뺨과 입술을 스쳤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인공적인 복숭아 향기와 바다의 비릿한 짠내가 뒤섞였다. 그것은 지독하게 이질적이면서도 죽음을 앞둔 자에게만 허락된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향취였다. 부장님, 바다예요.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녀의 미소는 부서지는 파도처럼 슬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나는 그 위태로운 미소를 지키기 위해 내 30년의 삶과 가족과 영혼을 통째로 바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며 되새겼다. 바닷가 마을 끝자락
소금기가 절어있는 낡은 횟집에 자리를 잡았다. 평일 오후의 식당엔 손님이 우리뿐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투박하게 내온 매운탕은 벌겋다 못해 검은 빛을 띠며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입안을 칼로 핥히는 듯한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비릿한 생선 내장의 냄새가 혀를 마비시켰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이 지독한 매운맛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아직 감각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최후의 자극이었다. 나는 미지근한 소주 한 잔을 곁들였다. 차가운 알코올이 뜨겁고 매운 국물과 만나 식도를 불타오르게 하며 내려갔다.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내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그 소박하고도 처절한 배려가 목에 걸려 입안의 밥알이 씹히지 않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뚝배기 속에 붉은 심연만을 들여다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대한 방파제 위를 걸었다. 정비되지 않은 거친 콘크리트 표면이 30년의 노역이 밴 매 구두굽을 갉아먹었다. 파도가 넘실거리며 들이치는 곳에는 초록색 이끼가 진득하게 끼어있어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바다로 빨려 들어갈 듯 미끄러웠다. 나는 바람에 휘청이는 지연 씨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바람 소리가 너무나 거세서 서로의 목소리는 형체도 없이 흩어졌다. 부장님, 우리 여기서 약속해요. 저쪽 세상에 가서도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갈매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섞여 공중으로 흩어졌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입술에 짠맛이 났다. 바닷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흘린 마지막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거친 숨결 앞에선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운 종이 인형에 불과했다. 밤이 깊어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해안가 끝자락. 이름 없는 작은 민박집에 방 하나를 들렸다. 삐걱거리는 문을 닫는 순간 우리를 가둔 것은 아궁이에서 타오르다. 남은 나무의 매캐한 탄냄새와 수천 명의 나그네가 흘리고 간 땀과 눈물이 밴 낡은 소미불에 눅눅하고도 퀴퀴한 채취였다. 그 좁고 밀폐된 공간의 공기는 질식할 듯 농밀했다. 아랫목 방바닥은 샤리 될 듯 뜨거워 등줄기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지만 참탐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닷바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이 지독한 온도차는 꼭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지연 씨와 나의 위태로운 관계 같았다. 나는 그녀와 좁은 장판 위에 나란히 누워 곰팡이 핀 천장의 낡은 나무 석가래를 멍하니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뒤틀린 나무의 복잡한 결은 우리가 지나온 비겁한 도주의 길, 그 굽이굽이 흐르는 고통의 강물이자 파멸의 지도였다. 부장님, 아니 영남씨, 저 사실 너무 무서워요. 이제 내일이 오는 게 저 문 밖으로 다시 빛이 밝아오는 게 미칠 것 같아요. 그녀가 내 가심팍을 파고들며 젖은 얼굴을 묻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가쁜 숨결과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내 메마른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작고 가녀린 어깨를 기계적으로 그러나 집요하게 토닥였다. 30년 근속의 노역이 새겨놓은 내 손바닥의 투박하고 거친 질감이 그녀의 매끄럽고 연약한 살결에 닿을 때마다 기분 나쁜 전율과 함께 우리가 저지른 금기된 사랑의 대가가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그 치명적인 복숭아 향기가 방 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뚫고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살과 살이 맞닿은 그 좁은 틈새로 죄책감과 탐욕이 뒤섞인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쳤다. 우리는 그 비좁고 남루한 방에서 서로의 체온만을 유일한 구원의 지도로 삼은 채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두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를 탐닉하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어둠은 우리의 배신을 가려주는 유일한 이불이었고 파도 소리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장막이었다. 새벽 5시 폭우의 경매 소리가 단잠을 깨웠다. 창문을 여니 비릿한 생선 피 냄새와
갓 잡아 올린 해산물에 서슬퍼런 신선함이 방 안으로 폭력적으로 밀려 들어왔다.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며 거친 욕설을 내뱉고 경매꾼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활기찬 삶의 현장. 그곳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정직한 인간들의 구역이었지만 도망자인 우리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낙원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저 찬란하고 비린 활기 속에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림자조차 없는 이방인이었다. 지연 씨는 잠이 덜 깬 쾌행한 눈으로 활기찬 포구를 바라보았다. 부장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만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비릿한 냄새가 밴 낡은 소형차에 몸을 실었다. 이제 남은 길은 해안선이 비명처럼 끊기고 거대한 수직의 절벽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는 세상의 끝뿐이었다. 도로는 심장이 쪼그라들 듯 점점 좁아져 차 한 대가 겨우 비틀거리며 지나갈 정도였고 길가에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며 허리까지 자란 잡초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우거져 차체를 사정없이 핥혀댔다. 스르륵 스르륵 마른 잡초의 줄기들이 차창을 훑고 지나가는 그 건조하고 섬뜩한 소리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관 위에 차가운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차 안을 울려 퍼졌다. 하늘은 우리를 저주하듯 다시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창밖의 바다는 검푸른 독을 품은 채 우리를 집어삼키려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땀에 젖은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구겨진 몇 장의 지폐와 녹슨 동전 몇 개. 그것은 30년 인생을 불태워 남은 매 시간의 잔여물처럼 초라하고 비참했다. 기름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키며 붉은 경고등을 깜빡였고 그것은 곧 멈춰설 우리 운명의 마지막 심장박동이었다. 외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듯 세워진 위태로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너무나 거세서 낡은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 공간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전율이 느껴졌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창가 자리에 앉아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진하고 검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안을 들어 한 모금 들이키자 극단적인 쓴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뜨거웠던 내 심장마저 얼려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이 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독한 연기가 폐부를 깊숙이 훑고 나가는 그 짜릿한 감각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온몸을 자극했다. 그 연기는 창밖의 거센 바람에 휘말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그녀와 나 사이의 열기로 인해 농밀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지연 씨는 테이블 밑으로 내 무릎 사이를 자신의 다리로 강하게 압박하며 내 손을 잡고 결코 놓지 않았다. 얇은 스타킹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뜨겁고 매끄러운 살결의 감촉이 죽음을 앞둔 내 말초 신경을 미친 듯이 자극했다. 그녀의 하얀 손등에 난 작은 긁힌 상처가 내 마음을 도려내듯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은 묘한 쾌감으로 변해 뇌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하나씩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빗물에 젖어 서늘했던 내 손끝에 그녀의 뜨거운 타액과 숨결이 닿을 때마다 나는 30년 동안 지켜온 도덕적 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부장님, 아니 영남씨. 이제 정말 우리만의 라스트 댄스를 춰야 할 시간인가 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녀가 창백하게 질린 입술로 잔인하게 웃으며 내 귀에 혀끝을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한 복숭아 향기와 커피의 쓴냄새, 그리고 죽음의 악취가 뒤섞인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며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페를 나오려던 찰나 저 멀리 굽이진 해안도로를 따라 경찰차의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번엔 환각도 꿈도 아니었다. 그들은 굶주린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왔다. 지연 씨의 눈동자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렸다. 부장님 어떡해요? 그들이 왔어요.
나는 그녀를 부서질 듯 꽉 안았다. 그녀의 미친 듯한 심장 박동이 내 가슴팍을 통해 온전히 전해졌다. 두려워하지 마, 지연아. 이제 곧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오직 우리만을 위한 화려한 무대가 시작될 거니까.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차로 인도했다.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깃털처럼 가벼웠다. 모든 짐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궁극의 가벼움이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의 묵직한 진동이 핸들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었다.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짓밟자 차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우리의 귓전까지 육박했고 우리는 세상을 뒤로한 채 오직 절벽 끝을 향해 달렸다. 바람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짙은 바다 냄새가 깨진 차창 사이로 미친 듯이 밀려들어왔다. 수연 씨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녀의 복숭아 향기가 내 코끝을 마지막으로 아주 진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가로막힌 울타리를 향해 조준했다. 자, 지연 씨, 우리의 라스트 댄스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춰요. 조부장의 칠막은 절벽 끝을 향한 광기 어린 질주, 그리고 중력을 거부하고 허공으로 비상하는 낡은 소형차의 궤적과 함께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